전직 보위부 요원이 폭로하는 감시 시스템의 실체.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는 10만 명의 눈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위성 보위부. 오늘 이 자리에는 그곳에서 15년간 근무했던 전직 보위부 요원이 있습니다. 최호 가명 50대. 전직 국가보위성 소좌 계급.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근무. 2011년 탈북. 그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북한 감시 시스템의 모든 것. 인민반 감청 미행 밀고 처벌.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감시 국가의 실체를 지금부터 폭로합니다. 경고. 이 영상은 국가감시 인권유린 고문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위부란 무엇인가? 북한 보위부 건물 외부 영상. 국가보위성 줄여서 보위부.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기관입니다. 전직 보위부 요원 최호호 인터뷰 시작. 최호호 전직 보위부 소좌. 최호호가 말합니다. 보위부는 북한판 KGB입니다. 겉으로는 국가 안전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 감시와 숙청을 담당하는 비밀경찰이죠. 안전부 경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전부는 일반 범죄 다루고 보위부는 정치범 반동분자 사상범을 다룹니다. 국가보위성 조직 구조. 최고 책임자 국가보위상 현재 김정은 직속. 산하부서. 1국 김정은 경호 및 땅 간부 감시. 2국 대남 공작 간첩 활동. 3국군 내부 감시. 4국 해외 공작. 5국 대내 정보 수집 일반 주민 감시. 6국 통신 감청 도청. 7국 대외 정보 수집. 8국 조사 및 신문 고문. 9국 정치범 수용소 관리. 10국 국경 경비 탈북 단속. 전국 조직망. 각 도시 군 단위 보위부 지부. 각 기관 기업소 학교마다 보위지도원 배치. 총 인원 약 10만 명 추정. 10만 명의 보위부 요원이 2,500만 주민을 감시합니다. 25명당 1명꼴입니다. 최호호가 추가로 설명합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5국 대내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 동향을 파악하고 수상한 사람 잡아들이는 부서죠.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심지어 부부싸움 내용까지 다 보고받았어요. 인민반 최전선 감시 시스템. 북한 감시 시스템의 최전선은 바로 인민반입니다. 인민반 제도. 정예 20세대에서 40세대를 하나의 단위로 묶은 최소 행정 조직 구조. 인민반장 1명 주로 당원 여성 많음. 각 세대주 20명에서 40명. 주요 임무. 주민 동향 파악 및 보고. 생활총화주 1회 상호 비판. 외부인 출입 감시. 배급 및 식량 배분. 정치사상 학습 조직. 최호호가 증언합니다. 인민반장은 보위부의 눈과 귀입니다. 우리는 각 인민반장에게 매주 보고서를 받았어요. 누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누구네 집에 누가 놀러왔다. 누가 이상한 말을 했다. 전부 다 보고됩니다. 인민반장이 보고 안 하면 인민반장이 잡혀가요. 매주 토요일 저녁 생활총화 시간. 이것이 북한 감시의 핵심입니다. 최호호가 설명합니다. 생활총화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고백하고 다른 사람 잘못도 지적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비판과 상호 비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이번 주에 김일성 초상화 먼지 닦는 걸 하루 늦게 했습니다. 자아 비판합니다. 그리고 옆집 누구는 한국 드라마 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고발하는 시스템이에요. 안 하면 본인이 의심받습니다. 인민반 감시 사례 화면. 실제 사례 1 자정 이후 귀가. 최호호 증언. 한 번은 인민반장이 보고했어요. 누구네 남편이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불러서 조사했죠. 어디 갔었나, 누구 만났나, 무슨 말 했나. 결국 친구 집에서 술 마셨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 친구도 다 불러서 조사했어요. 실제 사례 2 외지인 방문. 어떤 집에 평양에서 친척이 놀러 왔는데 인민반장한테 신고 안 했어요. 그 집 주인 잡혀가서 한 달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왜 신고 안 했나, 뭘 숨기나, 간첩 아니냐. 이런 식이죠. 북한 인민반 감시 통계. 전국 인민반수 약 30만 개. 인민반장 1인당 감시 세대수 20세대에서 40세대. 주간보고 의무주 1회 필수.
보고 누락시 처벌 인민반장 구류 또는 강등. 감시 대상. 외부인 출입 100% 보고. 야간 외출 보고 대상. 이상 발언 즉시 보고. 외국 물품 소지 보고 대상. 인민반은 북한 감시 시스템의 가장 촘촘한 그물입니다. 누구도 이 그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5호 담당제 모든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 인민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5호 담당제입니다. 최5호가 설명합니다. 5호 담당제는 한 명의 보위원이 5가구를 전담해서 집중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주민이 아니라 요시찰 대상자들이죠. 탈북 시도자 가족, 정치범 출신, 월남자 가족 6.25 때 남한 간 사람 친척, 종교인 가족, 해외 파견 근로자 가족, 성분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5호 담당 보위원한테 감시받습니다. 5호 담당제 시스템 그래픽. 5호 담당제 운영 방식. 담당 보위원 1명이 5가구 전담. 방문 주기주 1회에서 2회 예고 없이. 감시 내용. 가족 구성원 동향. 외부 접촉 여부. 경제 상황 변화. 사상 동요 징후. 탈북 기도 징후. 보고 주기 매주 상급자에게 보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최5호가 실제 경험을 말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5가구 중에 한 집은 아버지가 탈북 시도하다 잡혀온 가족이었어요. 저는 그 집을 일주일에 2번씩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뒤지고 누구 만났나 확인하고 가족들 일일이 신문했죠. 그 가족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학교까지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요즘 어떤가 이상한 말 안 하나. 그 아이 친구들도 다 조사했습니다. 실제 사례 생생한 증언. 사례 1 탈북자 가족 감시. 최5호 증언. 한 가정은 큰아들이 중국으로 탈북했어요. 남은 가족들은 평생 감시 대상이 됐죠. 저는 그 집 막내 아들 20대 청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무슨 말하는지. 그 청년은 연애도 못했어요.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제가 그 여자네 집에 찾아가서 너네 딸이 탈북자 동생하고 만나는데 괜찮냐? 이러면 여자 쪽에서 연락 끊어버리죠. 사례 2 해외 파견 근로자 가족. 러시아 벌목공으로 나갔던 사람 아내를 제가 담당했어요. 남편이 혹시 러시아에서 도망칠까봐 아내를 인질처럼 감시한 거죠. 그 여자는 매주 저한테 남편 편지 검사받아야 했어요. 편지 내용에 이상한 거 없나 확인하는 거죠. 5호 담당제는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감시당하는 사람은 평생 자유가 없습니다. 통신 감청과 도청 시스템. 북한에서 전화통화는 모두 감청됩니다. 최5호가 증언합니다. 북한 전화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유선전화 집전화. 다른 하나는 휴대전화인데 이것도 북한 내부망 전용입니다. 둘 다 100% 감청 가능합니다. 북한 통신 감청 시스템. 유선전화 감청. 전화국 교환대에 감청 장비 설치. 보위부 6국 통신 감청 담당. 주요 감시 대상자 통화는 실시간 녹음. 일반 주민도 무작위 샘플 감청. 휴대전화 감청. 북한 내부망 전용 고려링크. 중국 통화 불가 차단됨. 문자 메시지 자동 검열 시스템. 금지 단어 사용 시 자동 경보. 통화 내역 전부 데이터베이스 저장. 최5호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중국 전화는 완전히 불법입니다. 중국 휴대폰 몰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보위부는 그거 잡는 게 주요 임무였어요. 국경 지역에 전파 탐지 장비 설치해놓고 중국 전화 전파 잡으면 바로 위치 추적해서 급습합니다. 중국 전화 적발 사례. 사례 1 탈북 브로커 연락. 최5호 증언. 한 번은 탈북 준비하는 여자를 잡았어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랑 중국 휴대폰으로 통화하다가 걸렸죠. 우리가 전파 탐지해서 집 찾아갔더니 휴대폰 숨기려고 이불 속에 넣어뒀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졌습니다. 가족들도 다 연좌제로 처벌받았어요. 사례 2 한국 가족과 통화. 어떤 남자는 한국에 간 누나랑 통화했어요. 중국 휴대폰으로요. 우리가 3개월 동안 통화 내용 전부 감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나한테 돈 보내달라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잡혀갔죠. 한국에 가족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대면 감청 식당과 여관의 도청.
전화뿐 아니라 대면 대화도 감청됩니다. 최호 증언. 식당, 여관 같은 공공장소에는 보이부 정보원이 항상 있어요. 손님인 척 앉아서 옆 테이블 대화 다 엿듣죠. 특히 평양 식당들은 거의 다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 마이크 숨겨놓고 녹음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오는 고급 식당은 100% 도청됩니다. 중요 인사들 대화 내용 파악하려고요. 북한 통신 감청 통계. 전화 감청 대상. 고위 간부 100% 감청. 요시찰 인물 100% 감청. 일반 주민 무작위 20% 샘플 감청. 중국 전화 단속. 국경 지역 전파 탐지 장비 약 300대 설치. 연간 적발 건수 약 1만 건 추정. 적발 시 처벌 10년 이상 교화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 도청 장소. 평양 주요 식당 약 80% 도청 장치. 외국인 출입 호텔 100%. 고급 여관 약 50%. 북한에서 사적인 대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은 감시당하고 기록됩니다. 미행과 잠복 감시. 의심 대상자는 24시간 미행됩니다. 최호가 증언합니다. 제가 보이부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미행이에요. 수상한 사람 뒤를 밟아서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전부 확인하는 거죠. 미행은 보통 2인 1조로 합니다. 한 사람이 가까이서 따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멀리서 지원하죠. 미행 방법. 도보 미행. 대상자 뒤 20m에서 30m 거리 유지. 일반 주민처럼 위장. 대상자가 뒤돌아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곳 보기. 2인 1조 교대로 미행. 자전거 미행. 대상자가 자전거 타면 미행 요원도 자전거. 거리는 50m 정도 유지. 차량 미행. 고위 간부나 외국인 대상. 승용차로 따라가며 동선 파악. 최호 실제 미행 사례. 사례 1 한국 드라마 유통조직 추적. 최호 증언. 2007년쯤이었어요. 한국 드라마 USB 팔아먹는 조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는 그 조직 말단 한 명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미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전부 기록했죠. 결국 조직 전체를 다 잡아냈어요. 총 23명이었습니다. 다 정치범 수용소 보내졌어요. 사례 2 탈북 기도자 감시. 한 여자가 탈북 준비한다는 첩보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여자를 한 달 동안 24시간 미행했습니다. 낮에는 제가 미행하고 밤에는 동료가 교대로 미행했어요. 그 여자 집 앞에서 밤새 잠복 근무도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중국 브로커 만나는 걸 잡았고 현장에서 체포했죠. 잠복 감시 기법. 미행보다 더 은밀한 것이 잠복 감시입니다. 최호 설명. 잠복 감시는 대상자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숨어서 장기간 관찰하는 겁니다. 보통 빈집이나 다락방 같은 데 숨어서 망원경으로 지켜보죠. 대상자가 집에서 나오는 시간, 들어가는 시간, 누가 방문하는지 전부 기록합니다. 때로는 며칠씩 잠복하기도 해요. 잠복 근무 중에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페트병에 소변 보면서 버티는 거죠. 실제 잠복 사례. 최호 증언. 한 번은 탈북 조직 두목으로 의심되는 남자를 잠복 감시했어요. 그 남자 집 맞은편 빈집 다락방에서 일주일 동안 감시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교대로 계속 지켜봤어요. 결국 그 남자 집에 탈북 희망자들이 몰래 모이는 걸 확인했고 전원 체포했습니다. 총 15명이었어요. 북한 미행 및 잠복 감시 통계. 미행 대상. 고위 간부 일탈 의심 시. 외국인 100%. 탈북 의심자 집중 감시. 반동 발언자 장기 미행. 미행 기간. 단기 미행 일주일에서 한 개월. 장기 미행 3개월에서 6개월. 최장 미행 기록 2년. 잠복 감시. 잠복 장소 대상자 인근 빈집 다락방 옥상. 잠복 기간 평균 3일에서 7일. 최장 잠복 기록 1개월. 북한에서는 당신이 감시당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밀고 책에 이웃을 팔아야 사는 사회. 북한 감시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주민들 스스로 서로를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최호가 증언합니다. 보이부 요원이 10만 명이지만 실제로 우리 정보원은 수백만 명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서로를 고발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밀고 하면 혜택을 주고 밀고 안 하면 처벌하는 시스템이에요.
북한 밀고 시스템. 밀고 의무화. 생활총화에서 상호 비판 의무. 다른 사람 문제 지적 안 하면 본인 의심받음. 이웃 이상 행동 발견 시 즉시 신고 의무. 밀고 포상제도. 중요 정보 제공 시 승진 기회. 물질적 보상 식량 배급 추가. 정치적 신분 상승 성분 개선 가능. 밀고 안 할 시 처벌. 알고도 신고 안 하면 공범 처리. 은폐죄로 처벌 대상. 최호우가 구체적 사례를 말합니다. 사례 1 친구의 배신. 최호우 증언. 제가 직접 처리한 사건인데요. 한 남자가 친구한테 술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김정일이 뭐가 위대한가 우리만 굶기고. 그 친구가 다음날 바로 보위부에 신고했어요. 그 남자는 그날로 체포돼서 10년 교화형 받았습니다. 신고한 친구는 포상받고 당원도 됐어요. 이게 북한 사회예요. 사례 2 가족의 밀고. 더 충격적인 건 가족끼리도 밀고 한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가 한국 라디오 듣는다고 신고했어요. 자기 아버지를요.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 갔고 아들은 혁명 열사처럼 칭찬받았죠. 이런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사례 3연인의 배신. 연애하던 남녀가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탈북하자고 제안했대요. 여자가 그 즉시 보위부에 신고했습니다. 남자는 체포됐고 여자는 포상받았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회입니다. 밀고 문화는 사회 전체를 불신으로 만듭니다. 최호우 증언. 북한 사람들은 가족한테도 솔직한 말 못해요. 자식이 부모를 밀고 하고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진짜 속마음은 절대 안 보여줘요. 한국 드라마 봤다 김정은 욕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누가 언제 밀고 할지 모르니까요. 저도 보위부 요원이었지만 집에서 아내한테도 조심했어요. 아내가 저를 밀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북한 밀고 통계. 연간 밀고 건수 약 50만 건 추정. 밀고로 인한 체포 건수 약 10만 건. 가족 간 밀고 비율 약 15%. 친구나 동료 간 밀고 약 70%. 익명 밀고 약 15%. 밀고 주요 내용. 반동 발언 40%. 외국 매체 시청 25%. 탈북 기도 20%. 경제범죄 10%. 기타 5%. 밀고는 사회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 감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체포와 신문 고문의 실체. 경고. 다음 내용은 고문 및 폭력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감시의 끝은 체포입니다. 그리고 체포 후에는 지옥이 시작됩니다. 최호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저는 보위부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수백 명을 체포하고 신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괴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체포 과정. 북한에서 체포는 영장 없이 이루어집니다. 최호우 설명. 보위부는 누구든 언제든 체포할 수 있어요. 영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보통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급습합니다. 그 시간이 사람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이거든요.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고 나옵니다.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나지만 상관없어요. 끌려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가족들도 어디 갇혔는지 모릅니다. 신문 기법. 체포 후에는 혹독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최호우 증언. 신문은 보통 밤에 합니다. 잠을 안 재우는 게 기본이에요. 48시간 72시간 계속 앉혀놓고 신문합니다. 졸면 때리고 일어나면 또 신문하고. 신문실은 춥고 어둡고 냄새나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물도 안 줘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졸리고 무서운 상태에서 계속 신문 받으면 결국 다 자백하게 됩니다. 고문 실태. 경고. 다음 증언은 매우 충격적인 고문 내용을 포함합니다. 최호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고문은 일상이었습니다.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무릎 꿇려놓고 강목으로 종아리 때리기. 손가락 사이에 연필 끼우고 손 쥐어짜기. 물고문 얼굴에 물 붓기. 전기고문 낮은 전압으로 고통 주기. 가족 협박. 당신 안 자백하면 가족 다 죽인다. 이런 걸 매일 했어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비명소리가 귀에 들려요. 실제 신문 사례. 사례 탈북 시도자 신문. 최호우 증언. 한 여자가 탈북 시도하다 잡혀왔어요.
저는 그 여자를 3일 동안 신문했습니다. 잠도 안 재우고 물도 안 주고 계속 신문했어요. 누가 같이 탈북하려고 했나? 중국에 누구 있나? 돈은 어디서 났나? 브로커는 누군가? 그 여자가 처음엔 아무것도 안 말했어요. 그래서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려놓고 강목으로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 여자가 비명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저는 계속 때렸습니다. 결국 3일째 되는 날 모든 걸 자백했어요. 같이 탈북하려던 사람들 이름도 다 댔고요. 그 여자는 정치범 수용소 보내졌고 같이 연루된 사람들 10명도 다 잡혔습니다. 신문 후 처벌. 신문이 끝나면 처벌이 기다립니다. 최후 설명. 경미한 경우는 교화소 일반 교도소 보내집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선고받아요. 중한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 보내집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평생 거기서 노예처럼 일하다 죽습니다. 가장 중한 경우는 공개 처형입니다. 주민들 다 모아놓고 총살하는 거죠. 저도 공개 처형 집행을 몇 번 했습니다. 최우호의 고백. 최우호가 목이 메입니다.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못 잡니다. 악몽을 꿔요. 제가 신문했던 사람들 얼굴이 계속 나타나요.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북한에서는 정상이었어요. 저도 세뇌당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탈북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북한 체포 및 처벌 통계. 연간 정치범 체포 건수 약 10만 건 추정. 정치범 수용소 수용 인원 약 10만 명에서 12만 명. 교화소 수용 인원 약 15만 명. 공개 처형 건수 연간 약 100건에서 200건. 신문 기간. 일반 사건 평균 7일에서 14일. 중대 사건 평균 1개월에서 3개월. 최장 신문 기간 1년 이상. 고문 비율. 신문 과정에서 고문 사용 약 80% 이상. 사망 사례 연간 수백 건 추정. 이것이 북한 감시 시스템의 최종 단계입니다. 체포신문 고문 처벌.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렇게 극단적인 감시 시스템을 운영할까요? 최우호가 분석합니다.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가 전부예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굶주리고 억압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포로 통치하는 겁니다. 감시하고 잡아가고 처벌해서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두려워서 반항 못하게 만드는 거죠. 북한 감시 시스템의 목적. 첫째, 체제 전복 방지. 반동 사상 조기 적발. 조직적 저항 사전 차단. 둘째, 주민 통제. 일거수일투족 파악. 탈북 방지. 외부 정보 유입 차단. 셋째, 공포 통치. 언제 어디서든 잡혀갈 수 있다는 공포. 밀고 문화로 사회 전체 불신 조성. 저항 의지 자체를 제거. 넷째, 권력 유지. 김씨 일가 절대 권력 보장. 충성 경쟁 유도. 반대 세력 제거. 최우호가 덧붙입니다. 보위부는 주민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에요. 김정은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주민들은 적으로 간주됩니다.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적이죠. 그래서 24시간 감시하는 겁니다. 북한의 감시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입니다. 세계 감시 국가 비교. 북한. 인구 대비 비밀경찰 비율 1대 250명. 감시 범위 모든 주민 24시간. 처벌 수위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구동독 슈타지. 인구 대비 비율 1대 180명. 감시 범위 주요 인물 집중. 처벌 수위 징역형. 소련 KGB. 인구 대비 비율 1대 595명. 감시 범위 정치 활동가 집중. 처벌 수위 시베리아 유형. 북한이 가장 극단적입니다. 탈출할 수 없는 감옥.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입니다.